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이지웰로그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루에 몇 알씩 챙겨 드시나요? 비타민, 오메가3 칼슘, 홍삼, 루테인.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게 하루 일과가 되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그 영양제들이 여러분의 몸에 도움만 주고 있을까요? 저도 예전엔 믿었습니다. 건강보조제니까 많이 먹으면 좋겠지. 하지만 최근 의학 연구들을 보면 우리가 좋다고 믿어온 습관이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좋은 성분도 과하면 독이 되고 필요 없는 성분을 계속 섭취하면 몸의 자연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몸이 필요하지 않은 영양제를 꾸준히 먹으면 그 성분이 배출되지 못하고 쌓여서 오히려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보충제를 함께 드시는 분들은 서로 성분이 겹치거나 충돌해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훨씬 높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보충제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이유를 6가지 이야기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가 지금 먹는 영양제가 진짜 필요한 건지, 이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그리고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비타민은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죠. 하지만 모든 좋은 것도 적당히일 때만 좋은 법입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 A, D, E, K는 몸속에서 물처럼 배출되지 않고 지방 조직과 간에 축적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과다 섭취하면 몸에 쌓이면서 오히려 독성 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를 보면 비타민 E를 하루 권장량의 2~3배 이상 복용한 그룹은 혈액 응고 기능이 저하되어 출혈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혈전 관련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어요. 비타민 A의 부작용. 비타민 A를 과도하게 복용한 사람들 중에는 피부가 노랗게 변하거나 간 수치가 높아지는 사례도 있었죠. 심한 경우 두통, 구토, 시력 저하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의 함정. 요즘 비타민 D 결핍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비타민 D도 과다 복용하면 고칼슘혈증을 일으켜 신장 결석, 메스꺼움,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작용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괜찮겠지 하며 계속 복용하다가 수년 뒤 건강검진에서 수치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용성 비타민도 안심할 수 없다. 수용성 비타민은 소변으로 배출되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비타민 C의 경우 하루 2,000회 이상 섭취하면 설사, 복통, 신장 결석 위험이 증가합니다. 비타민 B군을 과다 복용하면 신경 손상이 올 수 있고 나이아신 비타민 B3을 과량 섭취하면 간 손상과 피부 홍조를 일으킬 수 있어요. 비타민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 몸에 부족한가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좋다고 먹는 건 건강이 아니라 불안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탁에 색깔이 다양한 채소가 올라간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비타민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감되신다면 여기서 잠시 영상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혹시 나도 비타민을 과하게 먹고 있었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뼈 건강은 가장 큰 관심사죠. 그래서 칼슘제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칼슘도 단독으로 먹으면 오히려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혈관, 석회화의 공포. 칼슘은 본래 뼈 속에 머물러야 하지만 비타민 D나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혈관벽에 들러붙습니다. 이걸 혈관 석회화라고 하는데 결국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의 위험까지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독일의 한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칼슘, 보충제를 매일 섭취한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1.3배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결과만 봐도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죠. 칼슘의 올바른 섭취법. 칼슘은 음식으로 섭취할 때 훨씬 안전합니다. 멸치, 시금치, 두부, 미역, 브로콜리 같은 식품이 훌륭한 천연 공급원이에요. 특히 한국인의 식단은 된장찌개, 김치, 나물 등 칼슘이 풍부한 음식이 많습니다. 우유나 유제품을 못 드시는 분들도 두부 한 모, 멸치 한 줌이면 하루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어요. 마그네슘과 비타민 D의 중요성. 칼슘을 드신다면 반드시 마그네슘과 비타민 D를 함께 챙기세요.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로 제대로 흡수되도록 돕고, 비타민 D는 칼슘의 체내 이용률을 높여줍니다. 아몬드, 호두, 바나나, 시금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연어, 고등어,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D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통해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햇살 15분이 알약 하나보다 낫다. 이 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천연 성분이니까 안전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천연은 안전의 보증이 아닙니다. 특히 혈압약, 혈전약,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이 은행잎, 인삼, 홍삼, 강황 같은 식물성 보조제를 함께 드시면 성분 간 상호작용으로 약의 효과가 변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의 위험. 예를 들어 은행잎 추출물은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이 있어서 혈전약과 함께 복용하면 코피나 멍, 심한 경우 뇌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특히 수술 전에는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데 이걸 모르고 계속 드시다가 수술 중 과다 출혈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홍삼과 혈압약. 홍삼은 혈압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고혈압약과 함께 복용할 때는 오히려 약효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면증이나 가슴 두근거림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강황의 양면성. 강황은 항염 효과로 유명하지만 담석이 있는 분들에게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 강화 작용이 있어서 당뇨약과 함께 복용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세인트 존 스워트의 약물 상호작용. 우울증에 좋다고 알려진 세인트 존 스워트는 피임약, 항암제, 면역 억제제 등 많은 약물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천연이라고 해서 안전한 게 절대 아닙니다. 천연이라도 약처럼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죠. 영양제나 보조제를 새로 드시기 전에는 꼭 담당 의사나 약사에게 현재 복용 중인 약과 괜찮은지 확인하세요. 여러분, 몸은 실험실이 아닙니다. 좋다고 들은 것, 남이 먹는 걸 무작정 따라하는 건 건강이 아니라 위험한 모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종합 비타민 하나, 오메가3 하나, 루테인 하나,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함께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문제는 이 제품들 안에 같은 성분이 중복되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분 중복의 실태. 예를 들어 종합 비타민에 이미 비타민 E가 들어있는데 오메가3 제품에도 비타민 E가 첨가되어 있고 눈 건강을 위한 루테인 제품에도 비타민 E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 권장량의 몇 배를 섭취하게 됩니다. 특히 비타민 A, D, E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과다 섭취 시 체내에 축적되어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네랄 과잉의 위험. 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 비타민에 철분이 들어있고 별도로 빈혈 보충제를 드시는 경우 철분 과다로 인한 변비, 구토, 심한 경우 간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아연도 과다 섭취하면 구리 흡수를 방해하고 면역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어요. 해결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드시는 모든 보충제의 성분표를 확인하고
중복되는 성분이 있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 한두 가지만 선택하는 거예요. 다 좋은 거니까 다 먹자는 생각을 버리세요. 몸은 과유불급을 가장 잘 압니다. 여러분, 왜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반복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정보의 불균형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건강 정보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유튜브, 기사, 광고, 심지어 병원 근처 약국까지 모두가 이건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정작 누가 진짜 필요한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건강보조제 산업의 현실. 건강보조제는 대부분 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의약품처럼 임상시험이나 부작용 검증이 의무가 아닙니다. 즉, 광고는 좋은 점만 강조하고 주의사항은 작은 글씨로 숨겨놓는 경우가 많아요. 연예인이 나와서 저도 매일 먹어요 라고 하면 우리는 그게 정말 필요한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구매하게 됩니다. 의료진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놀랍게도 많은 의료진조차 환자가 어떤 영양제를 먹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도 영양제는 약이 아니니까 하며 따로 말하지 않고 의사도 물어보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영양제도 몸에 작용하는 물질입니다.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해요. 스스로 배우는 것의 중요성. 이건 소비자의 책임이 아니라 제도의 빈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건강 지식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보다 왜 먹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바로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광고가 아니라 정보가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혈액검사로 알 수 있는 것들. 영양제를 먹기 전에 정말 내 몸에 그 성분이 부족한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혈액검사입니다. 비타민 D, 철분,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B12 등은 간단한 혈액검사로 현재 수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부족하면 보충하고 정상이면 먹지 않는 것. 이게 진짜 맞춤 건강입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은 혈액검사를 통해 수치를 확인하세요. 과다 복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간이나 신장에 무리는 없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증상으로 알 수 있는 신호.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피로감, 두통, 소화불량, 피부 변화 등이 지속된다면 영양제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조금만 더 먹으면 효과가 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건강보조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일 뿐, 건강의 중심은 생활습관입니다. 아침 햇살 받으며 20분 걷기, 신선한 채소로 밥상 채우기, 밤에는 충분한 수면으로 몸 회복하기. 이 기본이 잡히면 몸은 스스로 필요한 영양을 만들고 균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딱 나에게 맞는 영양제 한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영양제 리스트를 작성하세요. 각 제품의 성분표를 확인하고 중복되는 게 있는지 체크하세요. 정말 필요한지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혈액 검사로 내 몸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식단부터 개선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나도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이 바로 진짜 건강의 첫날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그 선택이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말 필요한 영양제 선택하는 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